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오늘도 쿱뉴스를 진행하게 된 사무국 여순입니다. 네, 이렇게 연속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이네요. 계속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다음 주에는 일이 있어서 다음 주 역시도 5일 연속 제가 계속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다들 아시죠? 네, 임시총회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가 드디어 내일 있게 됩니다. 다들 안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 있고요. 마포구청 대강당이 1층하고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층에서는 대의원들의 투표와 그리고 관련된 사항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1층은 대의원 분들이 착석하셔서 임총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함께 하시게 되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참석 관람을 희망하시는 조합원 분들은 2층에 착석하셔서 임시총회 진행을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좀 버벅거리죠.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정신없는 하루 시작이었고 어제부터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임시총회 준비로 많은 저희 시간뿐만 아니라 정신이 일단 없다 보니까 지금 횡성수설에 가까운 소리를 하고 있네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일 아시다시피 투표권과 의결권을 가지신 대의원 여러분께서 신분증 지참하셔서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을 요청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일 대관이 12시부터 6시까지 대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생방송 녹화 같은 게 5시까지는 진행이 돼야지 이제 카메라가 철수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좀 1시 시작이긴 하지만 빠르게 오셔서 대의원 분들도 확인해 주시고 입장을 하시면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재 몇 분의 후보자께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사퇴하신 분들이 지정하신 이제 참관인 분들은 참관인으로서 이제 투개표 현황을 보시기에는 안 되니까요. 그 사항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이 얘기해 주셨던 제가 있는 서울 북동부 김태민 조합원이 오늘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문화생활하고 멀어진 느낌이 드는데 이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이 타고 간 우주선 이름이 인듀어런스호라고 하네요.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나요? 어저께 얘기했던 그 신념에 대한 공유를 얘기했을 때 어니스트 세크턴의 남극 횡단을 위해서 타고 떠났던 배 이름 역시도 인듀어런스였다고 합니다. 다 같이 살아서 남극을 오게 된 호 이름 역시 인듀어런스고 저희 국민TV 직원분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듀어런스 호에 탑승하셨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살아올 수 있는 방법은 신념의 공유를 말씀하셨고 얘기하셨고 이러한 부분이 내일 진행될 투표에서 이사 분들이 많은 공약이 있으셨고 이 공약은 저희 국민다TV
들어오시면은 메인 페이지 보시면 우측 중간에 후보 알아보기 큰 배너가 있습니다. 해당 배너 클릭하시면은 아시죠? 그동안 있었던 공학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들이 올리신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댓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국민다.tv 사이트 들어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야 될 배에 저희가 함께 타야 있고 같이 하실 분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 내일 잊지 말아주세요. 국장 대행이신 정은영 국장 대행이 지난번에 이어서 협동조합 고용과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좀 읽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세요? 협동조합 채용에 대한 8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참가라는 거, 가족, 그리고 경제, 효율성, 또 유연성이요. 그리고 가치 지향. 이 부분은 어저께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신념의 공유라는 부분하고도 많이 일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다른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면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가치를 지향한다는 거. 이게 일반 기업들하고 채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좀 급하게 직독직해로 하셔가지고 정리가 되지 못했던 부분을 A4 용지로 해주셨네요. 그러면 우선 이 부분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고용 특징과 협동조합. 이 앞에서 얘기했던 고용 특징이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 역시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속성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장기 고용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의 니즈와 영혼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1차적인 사명은 물론이거니와 그 대상이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이나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기간도 장기로 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된 고용 환경은 일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과 심정적인 유대관계, 다시 말해서 연결고리를 맺게 됩니다. 장기 고용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일본 기업에서 먼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협동조합 역시도 저도 현재 미래협동조합 조합원이면서 직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협동조합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혹은 이제 구성원들 역시도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고 내일 있을 임시총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하실 임원분들도 선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과 협동조합의 각오라고 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채용의 특징에서 참가와 가족이라는 항목이 있었죠. 참가하고 가족은 이제 사업체로서의 지속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을 때 단기적인 임금 억제를 결정하기에도 약간은 다른 일반 주식회사보다는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심정적인 유대관계는 사업을 꾸려갈 때 개인이 자발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또한 생산성 향상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이나 조합원의 참가의식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나 장래 변화에 따른 대응에도 정량적인 성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교육과 훈련.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문가로서의 소양도 키우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일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게 되죠.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합원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 역시도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요, 예, 농협, 수협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동안 일했던 기업 역시도 주식회사가 다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잘 몰랐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그리고 협동조합 교육도 있었기 때문에 1인 1표가 갖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처음에 적응이 가장 안 됐던 게 상당히 의사결정이 있어서 느리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몇 번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했던 업무 중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이제 PM이 있고, 회사에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 때 정말 급하게 만드세요. 3개월? 왜 이렇게 느려? 좀 더 빨리. 이래가지고 기획하는 시간 없이 막 빠르게 진행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사이트 리뉴얼 PM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그때는 내부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조합원 설문조사 두 가지 모두를 진행을 했었어요. 나온 결론을 가지고 제안하고 제안이 통과돼서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에 들어가기까지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이상이 들어갔던 걸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함께 한다는 거, 느림의 철학을 배운 곳이 제 미디어 협동조합에서의 첫 번째 경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적립금의 축적. 적립금의 축적도 협동조합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특히 조합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견뎌내는데 공헌하는 바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을 쌓아두는 것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협동조합 운영 목적이 조합원의 만족과 이제 사업의 지속성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적립금의 축적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좀 가슴이 아프네요. 당연히 출자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주셨던 출자금이 쌓여야 되고, 그래서 유지를 해야만 하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화요일, 수요일이었죠.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게 마침 7월 사업 실적 보고서가 올라가게 돼서 7월 말에 보통예금 시제가 있었다면 이제 당일날 저희 급여일이 지난 다음에 나온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억 2천으로 좀 가슴 아픈 숫자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다섯 번째, 고용과 경제체제 확립의 공헌이라는 점이 있네요. 사업을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의 조직은 민주적인 운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특히나 고도의 구조가 필요하고, 이러한 구조는 협동조합의 내부는 물론 장기적으로 고용체제나 경제 시스템을 확립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스템 얘기가 결국은 나오게 되네요.
제가 생각하는 조직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력을 갖는 생명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어저께 혹시 얘기 들으셨던 분도 기억나시긴 하겠지만 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장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가 하나의 인격체를 갖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예,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처음에 참가해서 한두 명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조직으로서 생명력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피고용자, 사용자, 조합원, 생산자, 기타 수익자 간의 협력. 다목적 협동조합의 증대는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진 수익자가 모이는 것으로 이는 조직의 혁신을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체의 지속성을 담보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지역의 니즈에 더 한층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역시도 이제 정말 많이 다양하죠. 지금 현재 미디어 협동조합이고 미디어의 방점이냐, 협동조합의 방점이냐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 5월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했을 때 어떤 요청사항이나 했을 때 안건이 있었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는 여기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안건을 냈을 때 보고하고 진행되기보다는 같은 팀원들끼리 공유하고 결정해서 이제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좀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은 지역의 니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다음 주에 벌써 그 투표하시는 곳도 계시고, 선출되신 대의원들이 내일 투표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국의 조합원 분들이 계시고 또 지역협의회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는 점. 이러한 지역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정말 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조합원 행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을 때 처음 시작이 부산이었고 마무리가 지난주 광주로 끝을 맺었는데 처음 시작과 끝이었던 광주 창립총회가 있었던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열성적으로 참가를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지역협의회를 보고 다시 한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잠깐 음악 듣는 타임에 살짝 구박받았어요. 이거를 읽고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흔히 얘기하는 눈팅은 했지만은 저도 읽으면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마지막 하나 규모의 경제를 읽지 못했네요. 그거 공유하고 나서 협동조합 고용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체로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협동조합에서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는 정형적인 모습은 협동조합 간의 사업제육, 그룹화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수평적인 연대, 다양한 자주성의 확보, 민주적인 운영 방법의 구축이 필요하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협동조합 고용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체로서의 문제점. 협동조합 고용의 특징은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 대응이라는 점이에요. 다수의 협동조합은 확대 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외의 경쟁자를 쫓아가려고 하지만 이러한 경쟁에는 고용이 편성이 뒤따르게 됩니다. 가족이나 가치 지향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면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그 나름의 경영관리 기술이 결여된 관계로 경영관리 기술이나 조직으로서의 연수를 강화해서 시장이 원하는 경제적인 조건과 정당성의 논리 사이에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인구 구조나 세대에 대한 과제에 대응이 있습니다. 특히 현지인국에서는 생산이 고도로 기술 집약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서비스 부분이 확대되는 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의 지도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관계로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이고 반면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세대 간의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이제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상당히 많이 공감하거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저희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의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예요. 그 다음이 30대에서 40대. 그러니까 30대에서 50대까지 하면은 거의 과반수가 어떤가? 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게시판에서도 좀 더 젊으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누려야 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앞으로 현재 구조와 맞물려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 보호에 대한 맹점에 대한 대응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나 생산자, 시장과의 관계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일부는 노동자의 보호나 사회적인 안정성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게 되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라는 부분도 고민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노동조합을 네, 처음 가입했던 게 이제 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였어요. 네,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났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금 읽다 보니까는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흘려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중간중간 좀 크게 와닿는 부분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쿰누스로 팟빵에서 검색하시면은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아마 오늘 주요 멘트로서 거의 많은 분들이 들으시게 되는 게 내일 임시총회 내용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청 대강장에서 열리니까요. 대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분들도 참가 가능하십니다. 2층에서요.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은 1층은 대의원들이 착석하셔서 투표라든가 의결권을 진행하게 되고 일반 조합원분들은 2층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니까요. 혹시라도 좀 불편하시는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참가. 미디어 협동조합은 참여입니다. 8월 28일 쿰뉴스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